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엘모즈 비스포크의 김현준입니다. 최근에 모모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여러 개 질문을 정리해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하셨던 거 한번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슈트 아이템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구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는 정장을 거의 하루 종일 출근하면 입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구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정말 잘 만든다고 하는 좋다는 구두, 편한 구두 다 신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 족형에 맞는 구두들이 있더라고요. 비싸고 좋다고 해서 신는 게 아니고 많은 구두를 신어보시고 선택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정장 말고는 그 다음 중요한 게 구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한 개의 구두 브랜드만 살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를 고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구두 매니아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구두인데, 저는 되게 다양한 많은 나라의 구두들을 신어봤는데요. 저는 7시, 6시 반부터 구두 신기 시작해서 집에 가기 전까지 한 8시까지 구두를 꼬박 신고 있는데, 발이 아프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두를 신어보고 했을 때 단 하나의 구두를 사라고 하면 바로 이 회사 구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 그린이라고 하는 구두 회사고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이 복숭아뼈 위치가 되게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 구두 여기가 전 높으면 닿아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른 웬만한 구두는 잘 못 신고, 근데 구두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면 구겨서라도 신고 막 그랬는데, 밑창을 깔거나. 이 에드워드 그린은 딱 처음 신었을 때 와,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딱 여기가 제 발 모양에 맞게 설정이 된 것처럼. 첼시라는 구두인데요. 아마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구두입니다. 제가 2번째 산 건데요. 벌써 하나는 많이 이제 닳고 낡아서 2번째 구두를 주문했는데 얼마 전에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하고 챙겨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두를 딱 하나만 산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 에드워드 그린의 첼시 201 라스트라는 모델,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후회 없고, 이게 신으면 신을수록 바닥이 코르크라서 내 발 모양에 이렇게 눌리면서 코르크가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신을수록 좋고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은 구두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화랑 잘 어울리는 정장이 궁금해요. 족저 근막염으로 구두를 오랫동안 못 신게 돼서 슬프고 불편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오늘 신고 왔거든요. 제가 손님들을 응대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옥스포드화를 거의 대부분 신고 있고, 청와대나 출장 가거나 짐을 옮겨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운동화 신기 좀 그렇고 좀 편안한 로퍼나 신발들을 신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신발은 뉴발란스 건데요. 이 뉴발란스에서도 로퍼가 나와요. 뉴발란스가 무슨 로퍼지라고 하시지만 이 가죽 재질의 로퍼를 만들고 있고요. 생각보다 엄청 로퍼처럼 보이고 신으면 막상 운동화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오래 신어도 또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잘 쓸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금액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요즘에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색깔도 있고 검정도 있고 한데, 또는 이제 너무 대놓고 운동화를 신기보단 이런 것도 대안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저는 평상시에 복싱을 하는데 이 복싱을 하다가 저도 이제 근막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발등을 압박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신발을 아플 때마다 신는데,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족저근막염 아프실 때 특히 이런 거 신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운동화랑 정장을 입어야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스니커즈나 운동화가 키가 커요. 앞에 혀까지 올라오는 높이가 높은데 그걸 맞춰서 정장 기장도 조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너로 입으시는 터틀넥, 모크넥, 이런 니트 종류는 보통 어떤 브랜드를 애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처럼 고객분들 이렇게 만나거나 응대하는 스케줄이 많을 때는 대부분 타이를 하고 셔츠를 입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 그냥 외부 일정을 하거나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때는 니트도 참 많이 입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니트 브랜드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영국의 존 스매들리라고 하는 니트를 되게 좋아해요. 니트가 게이지가 높아서 굉장히 부드럽고 몸에 이제 감기는 맛도 좋고요.
저렴하면 보풀도 나고 부드러움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투박한데, 좋은 니트는 한번 잘 사면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 때 좀 신중하게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자주 입는 니트 직접 보여드리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브랜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옷을 입는 일을 하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질이나 질감 이런 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니트 중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가 이탈리아의 로로피아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국에서는 사실 존 스매들리 따라갈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입는 니트인데 너무 부드럽고, 이건 질감을 만져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로얄 워런티가 있어요. 그래서 로얄 워런티가 2개가 있어서 왕실에 납품하는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퀄리티도 정말 좋고, 이것도 참 어려운데요. 입어보시면 이 니트밖에 손이 안 가실 거예요. 다만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좀 세일하거나 이럴 때 사시면 너무 좋고요. 저희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도 판매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한번 백화점 가신 김에 경험하셔도 좋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도 다양한 니트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크넥들을 잘 구매하시면 정장이랑 입기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대결 구두로 써주셨는데, 시계, 가죽 스트랩, 메탈, 전자시계. 저는 이제 실제로 전자시계랑 워치랑 일반 시계를 같이 많이 착용하는데요.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2개의 시계를 이제 자주 차고 좋아하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일할 때는 전화를 놓치는 거를 싫어하고 안 되니까 항상 이 워치를 차는 편이에요. 슈트랑 잘 어울려야 되니까 이제 러버나 좀 캐주얼한 소재는 피하고 메탈로 해서 줄을 바꿔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업무할 때 말고 주말에 쓸 때는 이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캐주얼 시계, 이 해밀턴의 이제 카키필드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계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더러워졌는데 그냥 캐주얼해도 예쁘고 정장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없이 영구적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가성비판데 진짜 이 해밀턴의 이 시계만한 가성비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결혼할 때 한 시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시계를 가장 많이 차고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의미 깊지만 못생긴 시계 vs 내 이상형의 쉐입을 가졌지만 큰 의미가 없는 시계. 이상형의 쉐입을 가졌지만 큰 의미 없는 건 사실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택하라고 하면. 출장 준비 중입니다. 캐리어에 정장을 어떻게 넣으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캐리어에 일단 정장을 안 넣는 편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수트케이스에 넣고 보관해서 가고, 무조건 오버헤드빈이라고 하는데 올려서 가는 편이고요. 근데 웬만한 대형기들은 보통 항공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코트룸이라 그래서, 예전에 승무원 할 때도 이제 아시는 분들만 꼭 쓰는 장소인데요. 옷이 구겨지지 않고 한 번에 쭉 펴져서 걸 수 있는 이제 옷을 보관하는 코트룸이 따로 있어요. 항공기에.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 코트룸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 승무원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슈트인데, 또 웨딩 슈트인데 구겨지면 안 돼서 보관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 대부분 코트룸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작은 팁이니까 코트룸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코트룸이 없는 기종도 있거든요. 작은 소형기 그런 것들은, 코트룸이 없는 기종들은 이제 오버헤드빈 머리 위에 이제 수납 공간에 눕혀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정말 무조건 꼭 이걸 손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에 넣고 장시간 가야 된다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캐리어에 이렇게 넣어서 구겨서 가면요, 제가 꺼냈을 때 다리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특히 보통 웨딩 촬영 때 캐리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출장 갈 때 가져가실 텐데, 꼭 넣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요즘 캐리어에 이렇게 따로 양쪽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슈트만 넣어서 가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접어서 가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현지 도착하면 바로 펴주시고, 호텔에서 웬만하면 스팀으로 좀 펴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슈트케이스에 안 넣어서 가시면 큰일 나요. 꼭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대표님, 정장을 더 오래 입고 깨끗하게 입기 위한 세탁 방법이나 그 주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장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정장 세탁을 거의 안 하고요. 저는 정장이 일단 여러 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매일 돌려 입는 편이고, 보통 정장도 팬츠가 2개씩 있어서 바지도 무조건 돌려 입고, 한 번 입은 정장은 다음날 안 입는 편이에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메이킹해드린 슈트가 보통 천연 소재, 이제 양털이나 캐슈미어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입으면 주름도 많이 가고 이 정장이 한 번 입고 나서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매일매일 갈아입는 편이고, 세탁은요 뭐가 이렇게 묻어서 정말 오염이 됐을 때만 부분적으로 세탁을 드라이를 맡기는 편이에요. 이 드라이라는 게 뜨거운 이제 기름 같은 걸로 옷을 튀겨내듯이 빠는 거다 보니까 이런 천연 소재들은 열을 덜 가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탁은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만 했으면 좋겠고, 특히 드라이 같은 건 최소화해서.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집에 스타일러라 그래서 매장에도 스타일러가 있는데 스타일러를 꼭 돌리는 편이에요. 스타일러에서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린 슈트들은 습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털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건조 기능을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여름에 이제 뭐 습기를 먹어서 매장에 갖고 오시면 이제 옷이 막 조글조글 습을 먹어서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건조하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도 옷을 좀 건조하게 보관하시고 자주 세탁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오래 입지 않으실까 싶어요. 한 번뿐인 결혼, 이왕 하는 거 신랑의 맞춤 양복을 할지 아니면 기성복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맞춤 양복하면 확실히 좋은가요? 이 양복점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안 좋다고 할 수 없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체형이 무난하고 기성복 입어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기성 정장을 많이 샀다가 맞춤을 처음 딱 해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비스포크라고 하는 게 원래 비스포큰 4, 요게 이제 바뀌어서 약자로 쓰는 건데,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해준다. 그러니까 내 취향도 반영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체형의 특성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니까, 드레스는 빌렸다가 반납이지만 이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장 하나 가지는 개념으로 꼭 엘모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복 샵 후보를 놓고 몇 가지 업체를 고민 중입니다. 엘모즈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약간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엘모즈에서 한다라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한 최소 3, 4개 업체를 다니면서 투어라고 하죠. 그런 걸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막 교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열에 9분 저희 매장에 다시 오시는 것 같아요. 진정성을 느껴주시는 것 같고, 저희만의 강점? 요즘에는 양복점이라고 해서 양복을 이제 많이 양복점이 전국에 몇천 개 있지만, 저희처럼 저희 하우스 안에서 양복을 만드는 과정을 0에서 100이라고 보면 그 과정을 전체 소화할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한 이렇게 손에 꼽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좋은 옷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 이 가능한 저희 매장 안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걸 가장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옷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엘모즈의 강점. 그래서 한번 맞추신 분들은 주변에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모즈가 추구하는 추구미를 영화로 표현한다면 어떤 영화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꼽거든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인데 수없이 많은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후회되는 시간들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팀이 마지막 결심을 하잖아요.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겠다. 그냥 하루하루를 온전히 선물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서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엘모즈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때는 그때 옷이 제일 좋은 줄 알았고, 다음 연도엔 또 그게 또 제일 좋은 옷인 줄 알았고 했는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다만 저희를 믿고 찾아오신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드리자, 후회 없이. 그렇게 해서 10년이 훌쩍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추구미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슈트 중에 가장 아끼는 게 있다면 되게 명확한데요. 장교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중2 때. 그때 이제 맞췄던 슈트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슈트가 가장 의미 있고, 사실 그때 몸보다 많이 살이 찌고 체형이 커지면서 지금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게,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맞춰서 이제 가봉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고, 사진에도 보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슈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사장님, 엘모즈 하시기 전에 뭐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원래 장교 생활을 해서 직업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병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있어서 언론고시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 군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전역을 하지 않고 직업군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계속 목표였던 아나운서를 할까 하다가 그 준비한 시간이 너무 길고 아깝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과감하게 전역을 하고 이제 언론고시 준비했던 걸 한번 풀어보자 해서 시험을 보게 됐죠. 감사하게도 전역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하다가 제가 정말로 방송을 하고 싶어 하던 방송국에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떨어지게 돼요. 결국 안 돼서 방황하던 중에 이제 예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이제 항공 승무원이라는 또 마음을 또 갖게 돼서 승무원 시험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또 기회가 돼서 항공사에서 근무를 또 거의 4년, 5년 가까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승무원 생활을 또 재밌게 하다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할 때부터 옷을 계속 맞춰 입었거든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학교 선배님이 이제 양복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맞춤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느끼고 이제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제 짬이 날 때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 학원 가서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육아휴직 기간 1년이 있어서 한번 그 소중한 시기를 활용해서 창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엘모즈가 있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중간중간에 직업을 자꾸 바꾸니까 이제 제 아내가 좀 힘들어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처음에 테일러로 이 직업을 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옷을 진짜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맞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일찍부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일이 매력적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정장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쪽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MBTI가 궁금하다고. 근데 이제 부끄럽긴 한데 MBTI 검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하는 거 그거는 아는데 가끔 제 아내가 제가 공감을 못 해주거나 서운하게 할 때 저보고 쌉티다, 티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저희 직원들은 저보고 완전 F다 그렇게 얘기도 해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또 제가 다음 영상 때는 MBTI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혈액형은 O형, 저희 때는 혈액형 위주로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잘생기셨다는 투어 후기가 있던데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제 엘모즈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 매장 직원분들이 참 진짜로 다 인물들이 훌륭하세요. 이제 면접 볼 때 인물을 보진 않는데 멋있는 직원들이 많고 각자 이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그걸 멋있게 봐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잘생긴 사람? 몇 명 있는데 한 명만 말하면 삐지니까 다 잘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게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을 올린 것도 처음인데요.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 쫄보라서 아무도 안 물어봐 주시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또 유익한 문물, 영상 이런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